미술계에서 핫한 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술인들만 관심이 있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컬렉션이 평가 가액이 대충 1조 수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상상 이상이죠.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미술만평 121회차 박종수입니다. 오늘은 미술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금 물납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미술품이 부자들의 탈세나 상속의 수단이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이제는 좀 우리나라도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러한 말들은 조금 사그러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미술품이 부자 감세의 역할이라는 말도 그다지 반갑진 않습니다. 고 이건희 컬렉션과 함께 관심을 두고 있는 미술품 물납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금 물납제란 상속세를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제외한 유가증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을 세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마 1896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국보나 보물급, 작고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적 가치가 인정된 것만을 물납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희 컬렉션을 돈으로 바뀌어져서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가격이 인정된 미술품을 상속세 대신으로 받아서 미술관으로 국가적 전시관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미술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물납을 인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상식이 통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 물납제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의견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선 유족이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세금으로 대신 낼 수 있는 경우는 타계한 작가의 작품이거나 2차례 이상의 리세일된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을 예술가의 유족이 직접 소장하고 있는 경우와 미술 애호인이 구매한 미술품으로 구분해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족이 보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미술 시장에서 거래 내역이 거의 없이 활동만 하다가 타계한 이의 작품은 가격 산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균형합니다. 그렇다고 작품의 가격 형성이 불안정하고 불분명하다고 해서 예술가로 살다간 이러한 작품을 사회적 유산으로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유족과의 협의하에 미술품을 보관하는, 전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속에 대한 금액을 유예하는 것이죠. 우선은 맞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관된 작품을 상설 전시를 합니다. 물론 보관료는 유족이 책임지죠.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점 정도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보관료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작품을 받아서 경매에 붙이는 것입니다. 경매에 붙였을 때 거기에 낙찰 가격을 상속세의 기본 가격으로 산정을 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경매한 후 경매된 낙찰 가격을 전체 작품에 준하게 하고 전체 작품에 대한 가격을 50% 각계 작품에 대한 50% 정도를 상속세로 인정하는 방안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퍼센테이지는 생각일 뿐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지자체에서 수용을 하고 이를 가격으로 변환시켜서 변환된 가격을 평균치로 내온 이후에 거기에 대한 가격의 50%를 상속세, 그러니까 세금 물납제를 받자는 것입니다. 어거지일 수는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젊은 작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 이건희 회장과는 다르지만 미술 애호인이 수집한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이
두 차례 이상 리세일된 흔적이 있는 작품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술품 거래 흔적이 분명하고 언제든 리세일될 가능성이 큰 작품들이 분명하니까요. 젊은 예술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두 차례 이상의 거래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에서의 가격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요. 예술가의 손에서 제작된 작품이 화랑이나 기타의 방식을 통해 거래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산서가 발행되어야 된다는 의미죠. 이 작품이 경매나 아트페어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래되는 경우 이익이 된 손해가 되는 구매 차익에 대한 세금은 반드시 납부되어야 되겠죠. 이럴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이자면요. 최초 거래된 당해년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거래 실적만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상속을 위해 두 차례 이상 미술품을 사고 판다고 할지라도 금액면에서 아니면 노력면에서 상속세보다 더 불편하다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하게 되면요. 미술품에 대한 비리가 줄어들 것이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미술품이 양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해외 사례와 같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들은 이런 절차가 필요 없겠죠. 그림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세금으로 대체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는데요. 유족이 보관하고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치를 사회적으로 규정하다는 것이고요. 또 미술 애호인이나 컬렉터들에 대한 그림들은 리세일된 상태, 두 차례 이상의 사회적 검증이 끝난 상태의 작품들만을 세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일정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거나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